네, 기분 전환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바치는 이형의 머니볼 함께하겠습니다. 이형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영상으로도 간략하게 저희가 스포일러를 해드렸는데 국내 야구 소식 바로 KBO 신인 드래프트가 있었습니다. 지난 14일 2024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가 있었는데 신인 드래프트 이번 특징 그리고 각 구단의 원픽 그러니까 1순위 누구인가 이런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역시나 1순위로는 하나가 지명을 했는데 황준서 선수가 뽑혔어요. 당초에는 이제 장현석 선수가 최대어로 뽑혔었는데 장현석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을 하면서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았고요. 황준서 선수가 전체 1순위를 차지했고 그 뒤에 두산의 김태견, 롯데의 전미르 선수가 뽑혔는데 전미르 선수는 또 투웨이 플레이어입니다. 투타 경업 선수고요. 예. 그리고 NC가 김희건 선수를 뽑았어요. 김원구 선수고요. 네, 그리고 기아가 조대현, KT가 원상현 선수 뽑았고요. 8순위가 원래 LG였는데 최원태 선수 트레이드하면서 키움으로 이제 지명권이 넘어갔거든요. 예. 그러면서 전준표 선수, 키움은 또 한 번 김윤아 선수를 지명을 했고 10순위가 SSG였는데 1라운드에서 유일하게 야수를 뽑았습니다. 예. 박지환 선수를 뽑았어요. 이제 1라운드 10명 중에 9명이 투수였고요. 그리고 장충구 선수가 1라운드에 무려 3명이나 뽑혔거든요. 예. 사실 장충구가 멤버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고교야구 대회에서 우승을 한 번도 차지하지 못했는데 드래프트에서 그나마 좀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이제 하나부터 두산, 롯데, 그다음 이제 삼성이 있었어요. 삼성이 장충구의 육선엽 선수를 1라운드 지명을 했습니다. 자, NC 김희건 선수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렸는데 인터뷰를 정말 멋지게 했습니다. 뭐 부모님에 대한 뭐 신뢰 지원에 대한 감사도 표했고 또 창원시 출생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제 전체 5순위로 NC가 지명을 했는데 191cm에 105kg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고요. 그러네요. 이제 부모님이 모두 농구 선수 출신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동 선수 DNA를 물려받은 선수고요. 그러면서 지금 150kg가 넘는 강속구를 뿌릴 수 있는 선수고 원래 고교야구 때 장현석 선수 다음으로 구위가 좋다라는 평가를 받은 선수예요. 아하. 그리고 빠른 공과 함께 슬라이더, 커터, 체인지업, 포크볼, 스위퍼 등 아주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NC에서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 유망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좀 특급 선발 자원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 예, 김희건 선수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김희건 선수 포함해서 NC가 이번 드래프트에 지명한 선수를 보면은 거의 다 투수라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 1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 지명할 때 물론 7라운드 김세훈 선수라고 있는데 하나로부터 이제 2023년 2월 이명기 이재용 선수를 넘겨주면서 내야수 조현진 선수와 함께 7라운드 지명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명은 내야수로 먼저 사용을 했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또 같은 7라운드에 원종희라는 선수까지 지명을 하면서 1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는 다 투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네, 전체 12명의 선수를 뽑았는데 8명을 투수를 뽑았고요. 내야수 1명, 포수 1명, 외야수 1명을 뽑았어. 내야수 예. 2명. 예. 내야수 2명과 함께 외야수 1명, 포수 1명을 뽑았는데 이제 민동근 스카우트 팀장에 따르면은 성장할 수 있는 선수로 선발을 했다라고 했고요. 예. 이제 NC의 퓨처스리그 선수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투수 쪽이 이제 뎁스가 좀 얇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투수 위주의 지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 출신 중에 이번에 드래프트에 지명된 선수를 보면은 NC에서는 양산 물금고 졸업한 현재 동아대인데요. 예, 손주환 역시나 투수입니다. 맞습니다. 이 선수를 뽑았다는 거 알려드리겠고요. 자, 이번 신인 드래프트 보면서 뭐 처음이나 초심 이런 거를 많이 느끼신 분들 계실 텐데, 자, 원종의 선수 앞서 제가 잠시 언급했거든요. 이 선수는 아마 초심이나 처음이 더 강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드래프트에 참가를 한 선수 말고 드래프트장에 예. 들어간 선수 중에 한 번도 이제 계속해서 지명이 계속 밀리다가 예. 7라운드에 마지막으로 지명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인터뷰에서 대학원서 쓰러 가려다가 NC가 뒤늦게 지명해줘서 너무나 고맙다면서 눈물을 살짝 흘렸거든요. 상당히 좀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네, 그리고 원종의 선수도 이번 장충고 선수가 많이 지명됐다 말씀해주셨는데 역시나 장충고 소속입니다. 맞습니다. 아, 자, 탄탄한 마운드 이제 장충고에서 구축했던 한 선수가 조금은 절망적일 뻔했다가 예, 기적적으로 지명이 되면서 저희 NC 팬들은 또 이 선수가 더 활약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장면 외에도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습니까? 네, 김희건 선수가 인터뷰를 한 이틀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랬었군요.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NC를 위해 오른팔을 바치겠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SSG가 과거 LG에서 뛰었던 적토마 이병규의 아들인 이승민 선수를 지명을 했거든요. 예. 그 점도 상당히 인상 깊었고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종현 선수가 마지막에 지명되고 아버지의 인터뷰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야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던 프로리그의 레전드들 이제 자녀들이 맞습니다. 예, 뭐 드래프트 그리고 또 데뷔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도 이제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농구도 드래프트가 예정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 목요일 20일인데 네, 맞습니다. 프로야구 드래프트랑 약간 차이가 있다고요? 네, 프로야구는 지난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지명권이 부여가 되는데 네. KBL은 좀 달라요. 로터리 픽이라고 해서 이제 순위에 맞는 추첨 확률을 통해서 1순위가 지명이 되거든요. 1순위 확률을 보면은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실패한 팀이 16%를 가져가고요. 예. 그리고 6강 진출 팀 두 팀이 12%, 4강 진출 팀 두 팀이 5%, 그리고 준우승 팀이 1.5%, 우승팀이 0.5%를 가져가는데 LG가 지난 시즌에 4강을 진출했거든요. 4강 플레이오프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전체 1순위 확률이 딱 5%밖에 안 됐어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3순위라는 정말 높은 지명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야, 되는 팀은 됩니다. 맞습니다. 네. LG가 최근 들어서 높은 순위의 유망주를 잘 뽑고 있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드래프트고요. 이번에 드래프트에서 최고의 이제 선수들로 지명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예. 이제 고려대학교의 문정현 그리고 박무빈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유기상 선수인데 문유박 이제 드래프트라고 그래서 그렇게 일명 부릅니까? 불리고 있거든요. 예. 지금 LG가 3순위로 지명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연세대학교의 유기상 선수가 지명될 것으로 상당히 유력이 보고 있거든요. 예. 연세대학교에서 대학 최고의 슈터로 뽑히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슈터가 부족한 LG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선수 지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 1순위를 뽑았던 팀이 또 바로 우리 지역 창원 LG 세이커스였습니다. 맞습니다. 연달아 행운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꼭 좀 호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 21일이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역시나 저희가 앞에 시간을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지금 1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네. 오늘도 유튜브 연장 방송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네. 특히나 그 실시간 접수자 수가 정말 많았거든요. 오, 예, 그래서 이영 해설위원이 이대로 물러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MK타카 통해서 저희가 연장 방송 이어가면서 저희가 또 준비한 소식을 쭉 전해드릴 텐데 축구가 또 요즘 살펴볼 게 많아요. 네, 프리뷰 아무래도 형식으로 굵직굵직하게 한번 소개 좀 해주실까요?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계속해서 이제 예.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쵸. 이번에도 클린스만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시안컵과 함께 아시안 게임이 또 있잖아요. 네. 아시안 게임에 이강인 선수의 출전 여부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이강인 선수의 출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얘기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두 개 대회를 이끌고 있는 황선호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연장 방송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MK타카 이영 해설위원과 연장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축구 얘기를 이어가 볼 텐데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 대표팀을 이끌고 네. 드디어 첫 승을 거뒀습니다. 6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죠.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뉴캐슬에서 열렸던 사우디전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조규성 선수의 전반전 헤더골이 결승골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골을 제외하면은 경기 내용은 전체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경기였고요. 특히나 후반전에는 정말 이 팀의 전술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좀 뭔가 무색무취의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졌거든요. 예. 이제 1승을 거두긴 했지만 이제 시작이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좀 더 팀을 계속해서 가다듬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기력에 대한 의문은 승리를 거뒀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우리나라 안 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이제 국내로 선수들과 돌아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의 내용과 그리고 모습을 보면은 이것만큼은 유생유치였습니다. 네, 예. 처음에는 유럽에 남아서 김민재 선수 경기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맞아요. 이런 경기 본다 그랬는데. 네, 국내 여론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귀국을 했죠. 그러면서 귀국하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이 오라 그래서 왔다. 너희가 오라고 하니까 내가 왔지 이거죠. 네. 예. 그리고 축구협회에서 K리그 한 두세 경기 좀 봐달라고 해서 예. 그래서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돌아다니지 말고 좀 들어와가지고 K리그 좀 보고 네. 그리고 너희도 들어오라 하니까 나 왔다. 네, 누가 봐도 비꼬는 멘트였는데 예.
이제 과거에 선수 시절에 클린스만 감독의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 예. 94년 월드컵 때 5골을 넣고 나서 토트넘에 입단을 했거든요. 근데 토트넘 팬들과 영국 팬들이 클린스만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이빙을 많이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페널티 에리어에서 헐리우드 액션을 많이 해서 싫어했는데 토트넘에 입단하면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런던에 다이빙 학교 좋은데 어딨나요? 야. 라고 클린스만이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참 예쁘게 했네요. 네, 그리고 토트넘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고 나서 예. 다이빙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야. 네, 클린스만 감독의 성격을 그대로 알 수 있는 일화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인터뷰하는데도 사실 싱글 번글까지는 아닌데 네. 싱글은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K리그 관람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은 지금 유럽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나는 뭐 어디에 있나. 네, 예. 뭔가 유체 이탈하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나의 시험 때는 아시안컵, 아시안컵이 이제 1월이죠. 예, 그쵸. 내년 1월이죠. 아시안컵 이후에 평가해달라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아시안컵 일단 뭐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네, 예.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우승을 한 지가 정말 오래됐잖아요. 아유, 60년대 맞아요. 우승하고 한 번도 우승을 못했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뭐 지금부터 팀을 잘 만들어서 우승을 하면 정말 좋겠는데 사실은 딱히 기대가 안 되긴 해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그렇죠. 예. 이제 경기 내용이 썩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를 부식시킬 수 있는 아시안컵 성적을 꼭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일단 아시안컵 일단 본선에 나가야 우리가 그렇죠. 또 우승도 네. 한번 꿈꿔볼 수 있는 건데 그 기회가 연장은 됐습니다. 23세 이하 아시안컵 예선 조별리그 얘기를 잠시 해봐야 될 텐데 또 우리 지역 창원에서 열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은 관심 받았고 3차전 미얀마 상대로 3대0 승리 거두면서 B조 1위로 아시안컵 본선 진출을 했는데 황선홍 감독이 이 팀을 이끌고 있거든요. 역시나 좀 경기 내용에 있어서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미얀마에게도 3대0 이제 완승을 거두긴 했지만 사실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얀마가 예전 버마 때가 아니거든요. 그때는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때보다는 지금 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한 6, 7골은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3골밖에 못 넣은 거는 그래도 승리했음에도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1차전에서 카타르에게 패했었잖아요. 물론 그게 예선전 성적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예체고기라 포함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황선홍호도 경기력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보였던 이번 예선이고요. 내년 4월에 아시안컵 U23 본선이 있는데 그때까지 역시나 황선홍 감독이 그동안 지도자로서 뭔가 의문이 계속해서 남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런 의문을 부식시킬 수 있는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고요. 3위까지 파리올림픽 이제 본선 진출 자격이 얻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3위 안에는 들어야 됩니다. 네, 실시간 채팅에 이미래님께서 아시안컵 결과가 어쨌든 중요한데 기대만큼 낼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셨거든요.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마음은 그렇지 않을 텐데. 네, 일단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사실 아시안컵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예.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현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파이팅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클린스만 감독도 이제 이전 A 매치 때 그때 패하지 않았습니까? 패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맞습니다. 사우디전에 이겼으니까. 그때 이강인 선수 없어서 약간 좀 힘들었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었고 네, 그 그리고 이강인 선수 당시에, 기다리는 또 감독이 황선홍 감독이 아닐까 싶은데. 네, 황선홍 감독이 아시안 게임 때 이강인 선수를 이제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명단에 집어 넣어놨는데 합류를 해야 되는데. 네, 파리 생제르맹이 차출 시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밀당을 했어요. 예. 그 전에는 제가 적어놓은 거를 잠시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25일 마르세유전 이후에 이제 차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토너먼트 때부터 이강인 선수가 합류를 하는 거거든요. 내일부터 일단 시작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선은요? 예. 19일 쿠웨이트, 21일 조별리그죠. 태국전, 그리고 24일 바레인전이 있는데 25일에 끝나고 합류하게 되면은 토너먼트 사실은 16강도 합류할 수 없을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현지 적응을 해야 되니까 8강부터 가능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좀 늦을 수가 있죠. 그렇죠. 다행히 이제 파리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아무래도 파리도 이강인 선수가 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팀에서 좋죠. 예. 그렇기 때문에 20일 챔피언스리그 도르트문트전이 끝나고 나서 이강인 선수를 합류를 시켜주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내일 있을 쿠웨이트전은 당연히 출전할 수가 없고, 2차전도 어렵죠. 네, 2차전 태국전도 사실 어렵고 이제 24일 바레인전부터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현지 적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최대한 좀 컨디션을 잘 만들어서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위해서는 19일, 21일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 거두면서 예선전을 좀 이제 통과한 다음에 이강인 선수의 합류를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웨파 챔피언스리그 도르트문트전 이후에 홈 경기니까 이제 파리에서 중국으로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항저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현지 적응도 중요하고 사실 부상 회복이 완벽히 됐는지도 잘 몰라요. 맞습니다. 경기 감각도 대퇴 모르고요. 사두근 부상으로 A매치 기간 휴식을 취했고 그 다음에 있었던 리그 니스전에서도 결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몸 상태에 대한 지금 의문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황선홍 감독은 계속해서 이강인 선수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몸 상태는 괜찮다라고 해요. 예. 하지만 이제 합류하기 전까지 확실하게 몸을 만들어서 합류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참 입을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이강인 선수가 조별리그 1, 2차전을 못 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경기를 패하게 되거나 승점을 많이 획득하지 못하면 이강인 선수 합류할 때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위기 반전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첫 두 경기에 이강인 선수 없을 때 그 두 예. 경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거기서 두 경기 잘 마무리 지어서 예선 통과를 확정 지은 다음에 이강인 선수를 합류를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전방에서 그리고 최후방에서 손흥민, 김민재 선수 보면서 뭐 주말이라든지 저녁에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그렇다면 이제 병역 문제에 있어서도 좀 해결이 되기 바라는데 지난 대회에서는 아무래도 황의조 선수가 좀 많은 선수들을 도와줬고요. 뭐 맞습니다. 특히나 손흥민 선수도 도움을 받게 됐었는데 이번에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은 또 최초 아시안 게임 3연패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좋은 결과가 꼭 좀 있었으면 좋겠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19회째 대회고요.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월 23일이고 오늘 18일이니까 날이 좀 남아 있는데 축구나 야구 같은 야구는 이제 10월부터 네. 펼쳐지는데 축구 경기는 늘 좀 빨리 시작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개막식 전에 이제 축구는 항상 예선부터 시작을 하고요. 예. 이번에 40 종목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39 종목에 참가를 하게 되고요. 하나 빼고 다 나가는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1,140명 역대 최다 선수단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금메달 50개 이제 전체 순위에서 3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뭐 일본, 중국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2위 목표였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좀 따라가기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일본과의 금메달 격차 10개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야, 어쨌든 좀 일본만큼은 좀 제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뭐 개인적 바람일지 국민적 바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축구 아무래도 이제 3연패 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고 또 다른 종목 뭐 기대하는 선수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또 제가 야구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구도 금메달을 기대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육상 다이아몬드 리그에서 높이뛰기 금메달을 따낸 우상혁. 이제 우상혁 선수가 지금 세계 무대까지 재패를 했는데 당연히 아시아도 재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우상혁 선수도 기대를 하고 있고 예. 최근에 배드민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선수로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도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난 대회에서는 e스포츠가 시범 종목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또 e스포츠 강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e스포츠도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하는 게임 있습니까? 네, 저는 스타 세대라 가지고 스타크래프트 세대여서 스타크래프트 세대에 정말 유명한 그 프로게이머들 많을 때 맞습니다. 그때도 정식 종목 채택됐으면 참 재밌었을 텐데. 그러면 정말 금메달을 쓸어 모았겠죠. 네. 그러니까요. 저는 뭐 피카츄 배구밖에 안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 이제 e스포츠가 포함되고 e스포츠 하면 뭐 페이커 같은 선수 포함해서 대한민국이 강국이기 때문에. 네, 리그 오브 레전드도 지금 종목에 채택이 돼 있으니까요. 예. 네, 페이커 선수의 정말 뛰어난 모습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축구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 그 원래 코로나 때문에 밀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팀 나이 제한이 24세로 변경이 됐다. 맞습니다. 이거 네. 추가로 알려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연장 방송까지 이영의 머니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추석 연휴도 있고 아시안 게임이 끼어서 네네. 좀 오래 있다가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2주 동안 휴식을 갖고 3주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아마 한글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